자, 여기 평범해 보이는 지게차 사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요, 나중에는 보험사에, 정부기관, 심지어 대법원까지 얽힌 아주 큰 법적 다툼으로 번지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 만약에 직장에서 사고를 당하면 누가 나한테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요,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거든요. 자, 그럼 먼저 사건의 시작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2018년에 있었던 한 지게차 사고 이야기인데요. 한 근로자의 안타까운 부상이 어떻게 이 거대한 법정 싸움의 시작이 됐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때는 2018년입니다. 한 근로자가 운전자 과실로 지게차에 부딪혀서 다리를 크게 다치는 사고를 당해요. 자, 사고가 났으니까 정부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먼저 치료비나 일 못하는 동안의 월급, 이런 보험급여를 지급했죠. 그리고 동시에 사고를 낸 지게차 쪽 보험사에서도 피해자한테 직접 합의금 명목으로 약 9,418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그냥 평범한 사고 처리 과정처럼 보이죠. 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한테 연락을 해요. 우리가 근로자한테 돈을 먼저 줬으니 그 돈 우리한테 돌려주세요. 이걸 법적으로 구상권이라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보험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우린 이미 피해자한테 줄 돈 거의 다 줬는데요? 하면서 버티기 시작한 겁니다. 남은 보험금을 두고 두 기관의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된 거죠.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양쪽 주장을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어요. 공단은 법에 나와 있는 우리 권리다, 이렇게 주장하고, 보험사는 우린 피해자한테 할 도리는 다 했다, 이렇게 맞서는 거죠. 정말 팽팽하잖아요. 과연 첫 법원 판결은 누구의 편을 들어줬을까요? 결과는요. 1심, 2심 모두 보험사가 이겼습니다. 법원은 보험사가 피해자한테 직접 돈을 준 게 맞다고 본 거죠. 사실 우리 상식으로 생각해도 당연한 결과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상식적인 판결이 대법원에 가서는 완전히 180도 뒤집어질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대법원으로 올라가면서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야말로 영화 같은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전 판결을 깨고 보험사의 책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선언해버린 거죠. 아니, 상식적으로는 너무나 당연해 보였던 판결인데 대법원은 대체 왜 이걸 뒤집었을까요? 도대체 법의 눈에는 우리가 못 보는 뭔가가 있었던 걸까요? 그 해답의 열쇠는 정말 뜻밖의 단어 하나에 숨어 있었습니다. 판결의 열쇠, 그건 바로 위자료였습니다. 대법원은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건넨 그 돈 뭉텅이를 그냥 하나의 돈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 돈의 성격을 아주 현미경처럼 세세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위자료가 뭘까요? 이건 그냥 병원비나 월급 손해를 메꿔주는 돈이 아니에요. 사고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 아픔, 이렇게 돈으로 딱 계산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한 보상이거든요. 바로 이 돈의 성격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실제로 보험사가 지급했던 그 9,418만 원을 한번 쪼개볼게요. 그랬더니 그중에서 약 2,648만 원이 바로 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즉 위자료 명목이었던 거예요. 대법원은 바로 이 부분에 딱 꽂힌 겁니다. 이 돈은 성격이 다른데? 하고 말이죠. 대법원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자, 여기 두 종류의 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로복지공단이 준 돈은 깨진 유리창 값이나 병원비처럼 실제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을 메워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보험사가 준 돈 중 위자료는 유리창이 깨졌을 때 느꼈을 놀람과 속상함에 대한 보상, 즉 정신적 고통에 대한 돈이라는 거죠. 이 둘은 목적도 성격도 완전히 다른, 서로 섞일 수 없는 별개의 돈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판결의 핵심입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보험사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줬다고 해서 근로복지공단에 갚아야 할 재산상 손실에 대한 빚까지 퉁칠 수는 없다, 이겁니다. 두 돈은 서로 대치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어준 거죠.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이 판결 하나로 그래서 우리 현실이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한 사건에서 누가 이기고 졌냐의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영향은 아주 뚜렷합니다. 첫째, 이제 보험사들이 어쨌든 피해자한테 돈 줬으니까 끝! 이런 식으로 책임을 피하기가 아주 힘들어졌어요. 둘째, 돈을 줄 때 이게 재산상 손해에 대한 건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만 합니다. 셋째, 이렇게 되면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단이 돈을 돌려받기가 쉬워지니까 결국 우리의 사회 안전망이 더 튼튼해지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비슷한 산재 사고가 났을 때 아주 명확한 기준이 생긴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볼까요? 결국 이겁니다. 우리가 보상금이라고 뭉뚱그려 부르는 돈이 다 같은 돈이 아니라는 것. 특히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즉 위자료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판결이 결과적으로는 산재보험에 쓰인 공적 기금을 보호하고 복잡한 보험 분쟁의 하나의 기준을 제시해줬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작은 법적 구분이 우리 모두를 위한 안전장치를 더 단단하게 만든 셈이죠. 이 판결 하나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법의 판단이 다를 때 우리는 뭘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의 가치는 과연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 걸까요? 쉽게 답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